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로드 오동임입니다. 빌딩로드 김원현 이사입니다. 김원 이사는 연예인 전문 팀장이죠? 맞습니다. 오늘 또 연예인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뭐 얘기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많이 사고 또 많이 팔고 하시니까 그렇죠. 계속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시는데, 그렇죠. 자, 오늘 연예인은 누굽니까? 아실 거예요. 김나영 씨라고 방송 뭐 리포터로 데뷔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각종 예능에 출연하시고 그래서 인지도를 알리면서 최근에는 뭐 이제 패셔니스타로 또 거듭나시고 뭐 다양한 방면에 너무 잘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럼 김나영 씨가 건물 사셨어요? 사셨더라고요. 위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죠. 5월달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신논현역과 강남역 이제 이면의 CGV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건물입니다. 7월달에 계약을 하시고 8월달에 바로 잔금을 치르신 것 같아요. 99억 매매가에 매입을 하셨고. 매입하신 지 얼마 안 됐네. 그렇죠. 최근 가장 최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일종 일반도 아니고 일종 네. 전용입니까? 그렇죠. 일종 전용은 아시다시피 술을 못 팔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카페도 워낙 이쁘게 잘 돼 있고, 그렇죠. 인테리어 이쁘게 하는 카페들이 그렇죠. 많이 이제 깔려 있죠. 네. 최근에 이쪽에 가면 그 스티커 사진기가 너무 많아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제 정말 작은 평수에 뭐 인생 네컷, 뭐 그렇죠. 이런 인생 네컷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정말 줄 서 있어요. 스티커 사진 찍으려고? 그렇죠. 이게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난 옛날 사람인가 봐. 근데 정말 저도 좀 몇 번 찍어봤는데 확실히 술 먹고 그냥 찍게 되더라고요. 술 먹고 찍어야 돼? 그쵸. 잘 나와요? 약간 기분이죠. 네, 좀 남겨야겠다는. 아무튼 이쪽 동네가 바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서 그런지 이제 저층부에 그런 이제 유행하는 임차인들이 좀 있고,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전층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퍼앤언더라는 이제 디저트 카페가 전층 임차를 해 있고요. 실제로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면에 오르막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층이 노출되어 있는 지상이에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그렇죠. 이제 옛날엔 주택이었고 네. 지금은 근생화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 1층은 2011년 예전에 이제 편의점 자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패밀리마트 때부터 CU, 현재 CU죠. 편의점이 있었고 똑같이 2, 3층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가 오랫동안 임차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건물이 21년에 한번 거래가 됐었어요. 작년에 한 법인이 76억 9천에 매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 전에 소유주분은 아마 명도가 된 건물을 매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오래된 편의점과 2, 3층에 카페랑 바가 같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냥 이름만 바였어요. 네. 근데 이제 다 명도가 된 상태에서 아마 김나영 씨가 22년 7월에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는 말 그대로 명도된 건물을 매입을 하고 이제 전층 통임대를 맞춘 거죠. 그리고 김나영 씨는 통임대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실제로 건물을 좀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건폐율 50% 그리고 용적률 100%의 상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은 좀 덜 지어졌죠. 건폐율이 43% 정도, 그리고 용적률이 한 76% 정도. 근데 뭐 이게 다시 밸류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블럭 앞쪽에는 보시다시피 건물이 좀 높죠. 그렇죠. 바로 딱 한 블럭 사이를 두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과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건물은 78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78년생. 44년 됐죠. 나하고 친구네. 그렇죠. 친구야. 네. 반갑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임차인들이 워낙 이제 유행에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계속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좀 유지가 잘 되고 있었고요. 뭐 그렇게 뭐 공용부가 많거나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임차인들이 다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던 건물이라 좀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월세는 얼마 나오고 있는 거 매입하신 거예요? 실제로 통임대로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2,900만 원. 99억에 매입하셨으니까 수익률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수익률은 매매가 기준에서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3.6% 정도. 잘 나오는 건데. 그렇죠. 강남에서 너무 잘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어요. 김나영 씨께서는. 이게 월세가 받쳐주니까 RTI를 적용받더라도 네. 대출이 좀 괜찮았네. 대출이 괜찮았는데 실제로 99억 매매가에 47억만 받으셨어요. 그게 많이 안 받았네. 이게 왜냐면 제가 RTI를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한 50억 금리를 저희가 약간 4.5% 정도 잡았을 때 RTI가 약간 간당간당해요. 이게 주택인 경우에는 RTI가 이제 1.2 이상 그리고 이제 비주택인 경우에는 1.5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47억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아파트를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 두 채를 공동담보로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 담보로 47억 그리고 아파트 담보로 12억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설정하신 건가요? 그쵸. 실제로 아파트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같은 날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고. 그러면 47억하고 12억이니까 실제로 이 건물 때문에 대출 받았던 거는 59억이네요. 그렇죠. 그럼 본인 자금 45억 정도를 세금까지 그쵸. 시세까지 다 포함해서 45억 있는데 왜 요즘 분위기인 법인 설립을 해서 매입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현금을 좀 활용하신 것 같아요. 저희 전편에 말씀드렸던 약간 이효리 씨 같은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자가도 보유 중이시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한 2, 3년 전인가요? 이제 패셔니스타로 약간 거듭나시면서 이렇게 뭐 광고 수익도 꽤나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슬아의 자녀 두 분이 있으시니 또 더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 이게 자식이 아니고 왼수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도 일을 하면서 뭐 피곤해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은 말 안 듣는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는데 아마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하셔가지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이 건물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물은 99억에 매입하셨으면은 김원 이사가 볼 때는 잘 사신 건가요? 못 사신 건가요? 만만치 않은 돈이긴 한데 어떻게 잘 사셨나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잘 샀습니다. 이건 8층인데도 제가 이 동네 최고가인데?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의 느낌을 보면요 어찌됐든 오르는 지역인데 지금 봤을 때는 최고가를 찍은 건 맞아요. 근데 주변의 시세들 대비해서 본 건물이 임대료가 잘 나와요. 면적 대비해서도. 여기 강남역 상권은 정말 임차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아무리 입지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건물 개별성의 좀 중요도가 좀 다른데 실제로 본 건물이 면적 대비해서 주변의 건물들보다 임대료가 굉장히 잘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임대 관리만 잘 하더라도 딱 이 입지에 저 코너 건물에 저는 꾸준히 집가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늘 그렇듯 이제 세금적인 문제인데 이제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뿐. 종합소득세 엄청 많이 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개인적으로 소득도 있는 편인데 그럼 여기서 받는 임대료는 50%는 세금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임차인이 저희도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최초 21년에 들어왔는데 최초 5년 계약을 한 임차인이에요. 약간 좀 5년 동안은 그래도 문제 없이 그냥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발생하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건물이죠. 세테크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뭐 본인이 결정하고 매입을 하신 거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1억 8천까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인데 이 건축물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면적을 더 늘리면은 임대소득이 더 뽑을 수 있겠지만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게 없고 그렇죠. 또 면적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해야 된다. 그럼 신축 비용이 또 들 거고 뭐 이런 것도 따져보면 현재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임차인들이 그만큼 장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되죠? 잘 됩니다. 실제로 사람도 꼭 다 만석이고요. 네, 실제로 뭐 인스타 감성의 맛집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좀 가보세요. 좀 돌아다녀 보시고 주변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아는 웬만한 임차인들은 다 있습니다. 이런 우월 식탁이라는 곳도 유명하고 파레트 한남이 또 굉장히 장사 잘하는. 파레트 한남을 가봤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오므라이스 파는 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아직 유입이 조금 뜸하긴 하지만 정말 뭐 죽지 않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확장이 돼가고 있는 상권이고 실제로 이 안쪽에 이면에 다가구 주택들이 뭐 1억 3, 4천에 팔린 걸 감안하면 본 건물은 저는 입지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너무 잘 사신 것 같아요. 맞아. 대한민국의 강남역 상권 또는 신논현역 상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이 다른 곳에 또 생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메리트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고 하면 이 지역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평당 2억, 뭐 2억 5천, 3억도 뭐 시간이 지나면 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어디서만 따박따박 받으시면은 김나영 씨는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고요. 그럼 김나영 씨가 가져야 되는 엑시트의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욕심을 좀 내면 옆에 거를 같이. 옆에 거까지. 네. 그래서 신축해라. 그렇죠. 근데 일종 전용인데 뭐. 근데 면적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건물 개별적으로 혼자 단독으로는 아무리 나중에 신축을 한다 한들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종 전용은 말 그대로 이게 땅이 좀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면적을 좀 늘리고 당연히 임대 면적이 늘어나서 임대를 향상시키고 그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잘 사신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향후 잘 팔기 위해서는 엑시트 플랜을 확실히 짜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김원희한테도 엑시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강남에 많이 검토하신다 보면 이 김나영 씨가 매입하셨던 이런 형태의 매물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분명히 고민을 해보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강남 주요 지역을 찾으시는 매수자분들은 당연히 시세 차익의 비율과 임대 수익의 비율을 많이 재고 볼 때 시세 차익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죠. 방향을 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세 차익과 이 임대 수익을 좀 포기한 느낌은 아니라 이 안정기에 돌입했을 때의 리스크까지 감안한 정도라서 제가 봤을 때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이제 유동인구는 있는 곳이라서. 어쨌든 부럽네요. 이렇게 건물 또 턱턱 사시고. 아씨 나도 연애할 수 있나? 안 돼요. 외모가 안 된다는 거야, 끼가 안 된다는 거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노드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딩 노드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